네, 각 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인사들과 함께 선거 판세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캠프 대 캠프 시작합니다. 네, 조현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장능인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메시지단 공보특보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후보들의 일정 보면 이재명, 이준석 후보는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 참석하기 위해서 김해 봉하마을에 갔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서울에서 조찬 기도회에 참석한 뒤에 오늘 토론회가 있으니까 토론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11일 남았잖아요, 선거가. 그러니까 그 각 캠프에서 매일매일 동선 짜는 것도 굉장히 전략적이겠어요. 그렇죠. 오늘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6주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뭐 당연하게도 민주당의 그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런 민주당 정신을 계승한다는 계승자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참석을 하고 참배를 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사실상 선대위 지도부 차원에서 모두가 네. 함께 참배를 하게 되었고요. 이 참배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썼어요. 사람 사는 세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항상 하셨던 예. 말씀입니다. 노무현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서거 참배는 그런 민주당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그런 모습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 사람 사는 세상 그런 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김문수 후보는 오늘 아침에 조찬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토론회가 중요하니까 8시에 있을 토론회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김문수 후보도 동선을 남은 그 선거 기간에 어떻게 짤지가 궁금한데요. 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전국을 많이 다녔는데요. 예.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경기도 부천, 거기가 이제 국회의원을 처음 당선된 이제 정치적 고향입니다. 예. 그때도 이제 역전을 해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거기 많은 인파가 와서 어떤 이제 정치적 역전의 모멘텀을 좀 마련했다, 이렇게 좀 스스로 평가를 하고요. 예. 그래서 특히 어제 보면 이제 30년 전에 국회의원 할 당시에 부천에서 과일 팔던 할머니께서 30년 만에 찾아와서 빨간 운동화를 힘내라고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일정들이 어떤 인위적으로 뭐 잡고 이런 일정보다는 그동안 공적인 삶에 헌신했던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스토리에 녹아서 이런 일정으로 나타나는 이런 자연스러운 캠페인이다, 이렇게 좀 보고, 예. 특히 최근에 이제 민주당 후보가 좀 토론에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히 사회 분야 토론을 해서 거기서 그동안 닦아놓은 양질의 공약을 잘 설명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린 김에 이제 뭐 상대 측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오늘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이라서 이제 네. 아마 이렇게 추도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정신, 노무현 정신이라는 게 결국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어떤 특정인을 위한 입법을 한다든지, 예. 뭐 대법원장을 청문회로 부른다든지, 이런 거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오히려 특권, 어떤 특혜, 이렇게 보일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같이 추모를 하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반론을 한번 하시고 가셔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그것은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각종 입법의 경우에는 그 혜택을 이재명 후보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에 있는 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부의 논쟁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입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사법개혁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있었던 사법부에 대한 완전한 개혁에 대한 그런 목소리를 이번 이재명 후보의 공선법 파기 환송심을 통해서 분출했다는 표현이 더욱더 맞을 것 같아요. 예. 사법개혁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왜 그렇게 9일 만에 파기 환송 선고를 하게 되었나. 6만 쪽이 넘는 페이지의 그런 증거 기록을 과연 대법관들이 제대로 살펴본 게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완주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단일화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신동우 수석 대변인은 사전투표 전까지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고,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단일화를 염두에 둔 공동정부 구상을 제안했는데요. 이준석 후보는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3당 합당을
하자는 주변에 이야기가 있을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던 그 모습, 그 외에도 어려운 지역구에 도전하는 것을 하나의 본인의 긴 여정 속에서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 제가 정치를 하면서 할 수 있다면은 계속 그 모습과 닮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단일화가 끝난 얘기 같은데 여전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힌 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선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잊겠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불쾌한 것 같습니다. 예. 노무현 정신을 잊겠다고 한다면 노무현 정신을 이웃는 정책을 받아들여야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첫 번째 1호 공약이 여가부 폐지예요. 성평등을 주장을 했던 노무현 정치인과는 더 궤를 달리하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주장을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차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예. 이준석 후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과 궤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단일화에 응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본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마냥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굉장히 노무현 지지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다, 불쾌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단일화의 가능성을 조금 더 낮게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번 1차 토론 이후에 김문수 후보를 대신할 수 있는 보수의 대체제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아마 자임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예. 결과로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온 부분도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두 차례의 TV 토론회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 두 차례의 TV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적어도 3차 토론회까지는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을 좀 굉장히 좁혀놓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 후보의 메시지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단일화론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이순신 장군, 이승만 대통령이 위기 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위기 극복,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일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 이겨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계엄 전국 전후해서 이제 민주당의 어떤 줄 탄핵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정치적 폭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이제 균형을 좀 잡아주실 시점이 아닌가 보고 이런 큰 어떤 대승적인 과제에 이준석 후보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해줄 거라 이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면모들이 몇 개 나눠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1990년도에 초선 국회의원으로서의 노무현은 이제 이의 있습니다로 표현되는 네. 어떤 선명성이 나오겠지만 또 2002년도에 그 대선 주자 또 대통령이 당선되신 어떤 노무현 후보는 낮은 지지율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높았던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당선이 되었는데 이준석 후보는 공교롭게도 초선 국회의원이면서 지금 대선 주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대선 주자로서 통큰 노무현의 어떤 모습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다. 예. 네, 그런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 전망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글쎄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는 내란 세력과 또 헌정 수호 세력 중에 선택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결국에 내란 세력과 단일화를 할 것이다. 그리고 허은하 전 대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는데 오는 28일쯤에 단일화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28일이면 29, 30일이 사전 투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그 국민의힘 쪽 김문수 후보 측도 이렇게 계속 단일화 얘기는 오늘도 계속 나오던데 사전 투표 전에는 단일화가 될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선거 승리에 여러 이제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당 내에서 3차에 걸친 경선을 했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도 사실 성사된 지 거의 10일 정도 남짓 지났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래서 지지율이 꾸준히 오르고 어떤 승리를 향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이준석 후보와의 또 단일화가 계속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만큼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에 있어서 절박하다 이렇게 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도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아마 이제 최근에 좀 그동안 이제 좀 대선 승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많이 보였었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뭐 지금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반대로 김문수 후보가 추적을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예. 아마 이제 저런 발언은 당내 혹은 그 지지 세력의 어떤 결집을 좀 도모하는 그런 좀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준석 후보는 계속 어제도 그 기자회견 했잖아요. 단일화 절대 안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는데 그거는 약간의 그 자기 본인의 이른바 몸값을 올리려는 그런 얘기로 듣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 단순히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예. 봐요. 아마 대선에 출마할 때는 일종의 결연한 각오로 다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개인의 결연한 각오도 있을 거고 예. 또 국민이 바라는 어떤 가치 혹은 구도 혹은 승리에 예. 대한 어떤 신념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대선에서 예. 하루하루 단위로 사실 후보들도 고민하고 또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결론이 도출될 거다. 근데 그 결론이 같이 힘을 합치는 결론으로 도출되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저희의 바람입니다. 예. 투표용지에 4번 이준석의 이름을 확실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어제 말하던데요.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할까요? 글쎄요. 저는 이준석 후보가 결과적으로 단일화의 결정을 내릴지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긴 네. 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3차 토론회까지는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예.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수신도 차단했다라고 말했잖아요. 다 말했지 않습니까? 만나보세요. 예.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셈이기도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의힘이 이토록 단일화에 목매달고 예. 계속해서 구애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불과 10일 전이었나요? 그때 이미 선출되었던 김문수 후보를 네. 끌어내리는 후보 예. 강탈 시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막은 것은 국민의힘 당원이었어요. 네. 당원들이 간신히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한번 외부에 있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구애한도 계속한다. 심지어 지금 보도를 보게 되면 예. 당권과 관련된 거래 행위가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이미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선법 위반 후보자 매수죄에 대한 예. 그런 고발 조치가 이미 들어갔죠. 그렇다고 예. 한다면 구태 이렇게 정당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면서 그다음에 당원이 주인 정당 정치에서 이렇게까지 이준석 후보한테 구애하는 것이 예. 원내 이 정당으로서 맞는 모습인지를 좀 되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희는 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20일에서 22일에 조사된 결과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45%, 김문수 후보가 36%, 이준석 후보가 10%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대비 이재명 후보가 6%포인트 하락한 것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7%포인트, 이준석 후보는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리로 줄어든 건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 판세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겠죠. 일부 여론조사 이번 발표된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격차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지만 모든 선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선도 그렇고요, 총선도 그렇고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지지층은 결집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번 선거는 조기 대선입니다. 보수층이 지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 파면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전 선거에 비해서 우리가 일명 말하는 샤이 보수층이 굉장히 높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물론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놓고 보수 후보를 지지할 수가 없었던 그런 층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예. 그런데 지금 선거일이 다가오다 보니까 그런 층들에 대한 투표가 결집이 조금 더 높아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번 여론조사에 더욱더 유의미한 것은 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그 차이보다는 김문수 후보를
추격하고 있는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좀 주목할 만한 만큼 두 자릿수로 올라가는 것을 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10%를 득표하는 순간 어찌되었건 이번 대선 과정에 나왔던 선거 자금의 절반 정도가 보전되지 않겠습니까? 네. 금전적인 문제가 좀 일부 해결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를 넘는 순간 다음 지선과 총선에서 개혁신당이 약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의 그런 필요성과 실익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특히 TK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60%로 상승을 했고요. 또 김문수 후보와 또 이준석 후보의 단순 합산이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넘어서는 것도 눈에 띕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고향이 경북 영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창 시절도 이제 대구에서 나와서 일종의 이제 TK 인에 해당이 되겠죠. 예. 근데 그동안 이제 어떤 그 노동 운동을 뭐 서울에서 했고 그다음에 어떤 정치 활동을 뭐 경기도지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TK 인에게 오히려 좀 아직 덜 알려진 측면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정치에 좀 떠나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대선에 좀 어떻게 보면 갑자기 나온 측면도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TK 지지율이 처음에는 좀 높지 않았지만 네.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급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결국은 김문수 후보의 자체적인 인생 역정, 그다음 스토리도 있고 이런 것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제 국민의힘의 공식 대선 후보로서 스토리가 쭉 알려지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특히 TK뿐만이 아니라 뭐 PK 그다음 뭐 최근에 뭐 어떤 수도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반등의 조짐이 보이는데 예.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이 지역 결과가 좀 선거 전체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그 TK가 뭐 보수의 어떤 이제 뭐 주요 유권자들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TK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이라 물론 여론조사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예. 수도권에서도 상승세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승세를 쭉 이어가면 결국은 이제 남은 기간 내에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이제 역전을 시켜서 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게 있잖아요. 단일화가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지금 보면 그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단순 합산을 해도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넘은 그 수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단일화가 됐을 때 1 플러스 2가 1이 2가 될 것인가, 뭐 1.5가 될 것인가, 3이 될 것인가 이게 좀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효과에 대해서. 1대1 구도를 상정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결과가 많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 자체는 김문수 후보가 가진 색깔과 예. 이준석 후보가 가진 색깔이 너무 다릅니다. 예. 뭐 두 분 모두 보수 진영에서 있는 나온 후보라고는 할 수가 있겠지만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 탄핵을 바라보는 입장이 너무나 첨예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지하는 층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층들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를 옹호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그걸 살펴봐야 될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할 수가 예. 있겠고요. 이준석 후보의 강점은 어떻게 보면 중도 보수까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순간 전부 상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차라리 뭐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그걸 양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예.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도 그렇게까지 당내 주류 세력이 한덕수 총리를 사실상 모셔와가지고 단일화를 시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끝까지 거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이런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자를 양보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예. 이런 단일화가 설령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그 제안도 했던데 100% 경선으로 하자 이렇게 이준석 그 후보에게 어쨌든 단일화는 그 주인공은 양보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로 되되 나머지 거 양보하겠다 이런 건가요? 이제 저번에 이제 한덕수 총리랑 단일화 국면에서도 그 당시 이제 김문수 후보는 뭐 무조건 본인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 당시 경선 중에도 그 승리를 위해서는 뭐 누가 돼도 좋다. 근데 네. 다만
그 과정, 그다음 명분이 당원과 국민들이 봤을 때 충분히 공감이 되고 납득이 돼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요. 예. 근데 그 당시는 이제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국면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도 예. 만약에 뜻이 맞는다면 누구든 그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 내려놓는 마음으로 예. 그렇게 지금 다 내려놓고 다가가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후 8시 사회 분야를 주제로 두 번째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2차 토론회 주제는 사회 분야인데요. 각 캠프가 좀 어떤 공약에 힘을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공약들에 주목하실까요? 이번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주제가 사회 갈등 통합 방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대선 이전부터 그러한 모습을 보여왔죠. 진보뿐만 아니라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사회 통합을 이루겠다. 이번에 그 대선 과정에서 첫 번째 내세웠던 것 자체가 사회 통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진보, 보수 모든 것을 그다음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주장을 잘 풀어내실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개혁 차원에서 이번에 어제 발표하셨던 기본사회와 관련된 담론을 구체적으로 좀 풀어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어떤 공약들에 주목을 해서 전략을 세울까요? 우선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회 분야 공약을 이제 오늘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네. 어제만 해도 대한의사협회 회장단을 만나서 그동안의 이제 의정 갈등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의료 정상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회 분야 공약 중에는 이제 R&D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때 좀 그 의견이 안 맞는 부분들이 과학기술인들이랑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국가 예산의 5%를 과감하게 R&D에 투자를 하고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하고 예. 특히 대학원생들이 처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 장려금을 2배로 확대하는 이런 공약들을 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약자와의 동행으로 해서 예. 디딤돌 소득 그리고 서울런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이제 무료로 인강 혹은 이제 그 교육 기회를 주는 건데요. 이런 것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예. 뭐 이런 공약. 그리고 K 패스 기존에 제도가 있는데 K1 패스라 해서 전국을 한 달에 6만 원을 내면 예. 모든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공약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차 토론에서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 좀 협공하는 장면도 있었잖아요. 이번 토론에서도 좀 비슷한 전선이 있을지 혹은 좀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그 당 내에서 지난 토론회에서 다소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지적들이 좀 들어간 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 과정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예. 그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보다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두 자릿수 지지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양 후보 모두 이재명 후보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토론회에 임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할 것이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 1차 토론 굉장히 잘 했습니다. 상대방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잘 대응을 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격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잘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1차 토론과 비교했을 때 2차 토론의 가장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세요? 관전 포인트 이제 정책이 좀 다른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뭐 아까 뭐 이준석 후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김문수 후보와 이제 이준석 후보의 정책이나 공약은 큰 틀에서 차이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예. 뭐 호텔 경제학이라는 그때 이제 얘기가 회자가 됐는데 예. 호텔 경제학이 물론 뭐 일견 뭐 타당한 측면도 있겠지만 네. 반론이 있고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토론자 국민께 설명을 하고 그다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런 자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냥 무조건 뭐 국민이 이해를 잘 못한다는 취지로 국민을 가르치려는 그런 방향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사회 분야 토론에서도 충분히 검증이 되고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장래긴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메시지단 공보특보 조현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